예상치 못한 일이 35,000피트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객이 비상 출구를 향해 손을 뻗거나 새가 날개에 매달리거나 누군가 빈 비행기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행기 사건 20가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답이 곧 나올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 2009년 1월 15일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웨이즈의 비행기 에어버스 A3이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3,000피트에서 캐나다 거위떼가 날아와 두 엔진이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진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공항도 없던 중 기장 체슬리 설리 설렘버거와 부기장 제프리 스카일스는 허드슨 강의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렘버거 기장은 승객들에게 충격에 대비하라 고 차분히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에어버스는 강에 미끄러지듯 착륙하여 얼음 같은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탑승객 155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인근 구조보트가 신속하게 행동하여 부분적으로 잠긴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엔진이 새를 흡입하여 고장났다고 결론지었고 설렘버거 기장의 허드슨 강에 착수한 결정은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나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설렘버거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상 착륙 중 하나로 기념되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과 톰 행크스 주연의 2016년 영화 설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크루가 비행 중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기술과 침착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 3위 엔진 고장 2021년 2월 20일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 3위 덴버 국제공항에서 하와이로 출발했습니다. 비행 시작 후 불과 4분이 지나자 큰 폭발음이 울리며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기장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모두 침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브룸필드, 콜로라도에 비상 착륙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크루의 뛰어난 기술과 훈련 덕분에 손상된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229명의 승객은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오른쪽 엔진은 2개의 부러진 팬 블레이드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전문가들은 금속 부품의 마모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심각했지만 한 개의 작동하는 엔진으로 비행기를 관리하는 조종사들의 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00개 이상의 유사한 비행기가 기술 점검을 위해 정지되었고 이는 항공산업의 안전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험, 준비, 압박 속에서의 침착함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비상문 사건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의 에어버스 A3이 비행기에서 193명의 승객들이 대구, 한국에 접근하는 중에 사건을 겪었습니다. 33세 남성이 숨이 막히고 공포에 휩싸여 비행기가 250m 고도에서 비상 출구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객들은 혼란에 빠지고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남성은 착륙 후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압도적인 두려움과 기내,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낮은 고도로 인해 심각한 결과는 없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출구 근처의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비상 상황은 항상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협이 비행기 밖에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4. 사우스웨스트 항공 엔진 화재 2023년 8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4가 탑승한 승객들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 칸쿤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륙 직후 기계적 고장을 겪었습니다. 엔진 중 하나가 화재를 일으켰고 오른쪽 날개 아래에서 불꽃이 보였습니다. 크루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비행기를 휴스턴으로 돌려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내에서 승객들은 비행기가 하강하는 동안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극적인 장면을 촬영하여 엔진 화재가 불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행히도 숙련된 크루 덕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환승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전체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에어아시아 X 비행기 흔들림 사건 2017년 6월 말 에어아시아 X의 에어버스 A3232 비행기가 호주 퍼스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72분 동안 비행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강한 진동과 큰 소음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조종사는 이상한 발표를 하며 모든 승객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조종사는 상황을 평가하며 비행기를 돌려 퍼스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넘게 승객들은 인도양 위를 돌아가는 동안 두려운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종사는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에게 부상 없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격렬한 흔들림은 제트 엔진의 구성 요소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들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리카락의 껌 사건. 항공여행은 종종 승객들이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행동을 이끌어내며 읽기, 영화 보기, 먹기 또는 단순히 잠을 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가끔 승객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에서 비행 중 한 소녀가 앞좌석에 부착된 태블릿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를 좌석 뒤로 여러 번 넘겨 스크린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소녀가 불만을 표현했지만 이웃은 무시하고 계속 행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많은 이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소녀는 자신의 입에서 껌을 빼내어 이웃의 머리에 붙이는 보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껌을 단단히 눌러붙여서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빠르게 바이럴되었고 온라인에서 널리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껌을 붙인 소녀를 비난하며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스크린을 가리는 행동을 한 좌석의 승객이 잘못했다고 옹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옳았고 누가 선을 넘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맨발로 태블릿 사용하기. 항공여행은 종종 승객들의 놀라운 행동을 드러내며 일부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은 한 남성 승객은 프리미엄 편안함과 높은 가격으로 알려진 이 구역에서 맨발로 비행기 내 오락 시스템을 탐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손 대신 발가락으로 터치스크린 옵션을 스크롤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추가적인 사치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내 승무원은 항상 각 비행 후 비행기를 철저히 청소하고 표면을 소독하며 터치포인트를 닦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스크린이 발로 다뤄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앞으로 이 스크린을 사용할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비행기와 같은 공유 공간에서의 예절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결과 존중은 티켓 클래스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기대 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이한 순간이 승객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들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이 포착한 외계인 사진. 호주행 비행 중 한 승객이 빠르게 바이럴된 놀라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비행기 밖에서 거대한 인간형 형체가 비행기 창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자 격렬한 논쟁과 야생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외계인이었을까요?
일부 시청자들은 그 형체가 의도적으로 눈에 띄기 위해 나타난 외계 생명체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진을 찍은 승객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형체가 외계인이 아니라 수호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리던 순간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그 형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난기류가 갑자기 멈췄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우연과 시각적 왜곡의 조합으로 신속하게 일축했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빛의 장난, 현상, 아니면 착시였을까요? 어떤 설명이든 이는 3만 피트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 목록에 추가됩니다. 푸켓에서 보이지 않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유령,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푸켓 국제공항의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공항 직원이 보이지 않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유령 같은 형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관찰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터미널에서 기다리던 승객들도 이 신비로운 형체들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기자들이 공항 관리 측에 설명을 요청하자 그들은 언급을 거부하며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격에 대한 이론은 다양합니다. 회의론자들은 공항의 어두운 공간에서 빛과 반사에 의해 발생하는 착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믿는 이들은 이 형체들이 과거 항공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예상치 못한 여행자가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히치하이커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앉은 비둘기. 비행기 날개에 대담하게 앉아있는 비둘기의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새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휴식을 취하려 했는지, 모험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험한 선택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둘기는 온라인에서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유머러스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그 비둘기가 항공사 덕분에 말디브로 무료 여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의 야망은 곧 좌절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높이자 공기역학의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강한 맞바람이 비둘기를 날개에서 날려버렸습니다. 비록 그 새의 무임승차 비행은 갑자기 끝났지만 이 순간은 항공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가볍게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에서 기이한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내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스토웨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에어 인디아 비행기에서의 박쥐. 2021. 항공 역사에서 중간 충돌은 매우 드물지만 다른 이상한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여 승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5월 에어 인디아 비행기가 인도 델리에서 미국 뉴요크로 향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첫 30분 동안 비행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내에 박쥐가 나타나 모든 승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장은 즉시 항공교통관제소에 상황을 알렸고 짧은 상담 후 비행기를 델리 공항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착륙은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다른 비행기로 환승하여 미국으로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비행기는 철저한 소독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에어 인디아 직원들은 나중에 박쥐가 이륙 전에 식량 공급을 로딩하는 동안 비행기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비록 지연이 일부 불편을 초래했지만 많은 승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스토웨이와의 만남이 비행에 유머러스한 반전을 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내에서의 예상치 못한 야생 동물의 만남은 놀라울 수 있지만 때로는 동물보다 승객의 행동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델타 항공 사건. 때때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비행 중 가장 불편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델타 항공 비행기 1914에서 불행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애틀란타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고 있었고 원래 예정된 비행 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불과 1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갑작스럽고 심각한 설사를 경험했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화장실에 가는데 실패했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기내에 퍼지며 일부 승객들이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돌려 애틀란타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승객에게 지연을 초래했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항공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항공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기를 돌리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시아 항공 비행기에서의 뱀 2022년 2월 아시아 항공 비행기 AK-57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타와우로 향하는 동안 할리우드에서 나온 것 같은 시나리오를 경험했습니다. 비행 중 한 승객이 반투명 천장 조명 패널 안에서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발견은 신속하게 승무원에게 보고되었고 승무원은 이를 조종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종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행기를 우회하여 쿠친공항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나중에 아무도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대중에게 확신시켰지만 승객들 사이에서의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해 착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뱀의 존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파충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드물지만 새는 항공에서 더 흔하고 때로는 위험한 방문객입니다. 세스나 캐러밴 새 충돌 2019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상공에서 놀라운 새 충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비행기는 세스나 220 브라보 그랜드 캐러밴이었고 정기 비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아이코닉한 누우 이주를 잊지 못할 공중에서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치 좋은 우회가 위험해지면서 비행기가 큰 독수리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왼쪽 날개뿌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며 분당 300피트의 하강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조종사는 신속하게 엔진 출력을 최대한으로 조정하고 플랩을 조정하여 하강을 저지하며 비행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조종사는 인근 엔드2 비행장에 비상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무사했습니다. 모든 비행기에서 동물이 초대받지 않은 경우는 드물지만 때때로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델타 항공의 가방에서 탈출한 애완동물.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특히 항공여행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운반하는 규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대다수의 경우 캐리어를 포함하여 80kg 이상의 애완동물은 기내에 반입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화물 구역에 배치되며 이는 애완동물과 그들의 주인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애완동물 주인에게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혼자 두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애완동물이 주인이 잠든 사이에 캐리어에서 탈출하게 되어 놀라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는 기내를 탐험하며 승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양이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은 주인이 항공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운송 지침을 따르고 비행 중 애완동물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의 진정한 위험에 관해서는 실제 폭탄 위협만큼 오싹한 사건은 없습니다. 폭탄 위협으로 인한 비정상 착륙 2009년 12월 25일 노스웨스트 항공 비행기 23은 암스테르담 스위폴 공항에서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279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디트로이트에 가까워지자 23살의 나이지리아 국적자 오마르 파루크 압돌무탈랍이 충격적인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압돌무탈랍은 자신의 속옷에 폭발 장치를 숨기고 약 20분간 화장실에 머물렀다가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담요로 몸을 감췄습니다. 그 후 승객들은 터지는 소리를 듣고 불쾌한 냄새를 맡았으며
압둘 무탈랍의 좌석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재빠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그를 제압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전까지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디트로이트에 안전하게 착륙하였고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직원들이 압둘 무탈랍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는 예멘에서 알카에다에 의해 훈련받고 장비를 갖추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그룹은 나중에 실패한 공격에 대해 책임을 주장하며 이는 예멘에서의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압둘 무탈랍은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고 2011년 10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급 폭탄범 또는 크리스마스 데이 폭탄범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항공 보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항공 보안 조치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 91 하이제킹 1916 1916년 11월 23일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 91 보잉 70-67-26 에코 로메오가 아디스 아바바에서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 3명의 에티오피아 남성에 의해 비극적으로 하이제킹되었습니다. 하이제커들은 폭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행기를 호주로 날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승무원들은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기장 네올 아바테는 하이제커들과 협상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계속 비행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비행기가 코모루 제도에 가까워지자 연료가 바닥나고 두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바테 기장은 인도양 근처의 그란드 코모르 해변 리조트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친 바다 상황 때문에 비행기가 충돌 시 분해되었습니다. 탑승객 175명 중 125명이 사망했으며 하이제커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아바테 기장을 포함하여 인근 관광객들과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시대의 항공보안 취약점을 드러내었고 승객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에어 인디아 비행기 982에서의 간첩 시도 1915 1915년 6월 23일 보잉 74가 23 브라보 비행기 등록번호 빅터 탱고 에코 폭스탑 오스카가 폭탄 폭발로 인해 아일랜드 남서쪽 해안의 대서양 상공에서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탑승객 329명, 승무원 2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 캐나다에 기반을 둔 시크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바바르 칼사 그룹의 일원들이 인도 정부의 1914년 작전 블루스타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폭탄은 캐나다에서 비행기에 실린 여행 가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도 다른 에어 인디아 비행기를 겨냥한 관련 폭발이 발생하여 2명의 수화물 처리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백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인도의 정보기관인 연구 및 분석국으로부터 시크 극단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실패와 부실한 기관 간 조정에 대한 주장은 공격자들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며 국제 시크 청년 연맹과 연관된 인더지트 싱레야트가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폭탄을 조립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멜 37의 신비로운 실종 2014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 37 흔히 멜 37로 불리는 이 비행기는 2014년 3월 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중 사라지면서 항공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으며 마지막 통신은 이륙 후 약 40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이 비행기는 아마도 외딴 남부 인도양에서 여정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30개 이상의 조각들이 아프리카와 인도양 섬의 해안에서 회수되었지만
그중 3개만이 비행기 37의 날개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 보고서는 비행기의 조종장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원래 경로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의 신원은 여전히 불명이며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탐사회사 오션 인피니티가 주도하는 새로운 수색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미션은 남부 인도양의 15,000평방킬로미터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최대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H37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으며 계속되는 노력은 가족들에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항공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비행기 26일의 기내 연기 사건 2000년 1월 31일 알래스카 항공 비행기 26일 맥도넬 더글라스 MD-83이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캘리포니아 아나카파 섬 근처의 태평양에 추락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188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비행기의 수평 안정장치 조정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잭스크류 조립체의 아크미 너트 나사가 부적절한 윤활로 인해 과도하게 마모되었습니다. 이 고장은 비행기의 피치 제어 손실을 초래하여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안정화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알래스카 항공은 유지보수 관행에 대해 강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항공사는 조사에서 드러난 결함을 해결하고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 프로토콜과 유지보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비행기 26일 사건은 항공여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항공기 유지보수와 엄격한 규제 감독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슬픈 사례입니다. KT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